자, 오늘은 이제 태블로를 이용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몇 가지 이제 KPI와 대시보드의 기능들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간단한 데이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어, 오늘 주로 이제 다루게 될 대시보드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 있는 요 결정되어 있는 값들을 볼 수 있게 어떠한 뭐 KPI 값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내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메인 값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집계되는 데이터 값들을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 데이터를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사용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에 맞춰서 상황들이 전체 이제 변형이 되는 값으로 이제 바뀔 수 있도록 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용을 한번 해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차트의 이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했을 때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에 맞춰서 아래에 있는 데이터 값들이 이제 변경이 된다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데이터를 다룰 거고요. 이제 국제 유가 데이터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보시게 될 거고요. 이 데이터는 오피넷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다운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유가 정보를 다루는 곳이 뭐 오피넷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페트롤 넷도 있고 뭐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도 유가 정보들을 다루고 있던데 뭐 중요한 건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얻은 데이터 원천이 어디인지 그냥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넷에서 유가 내려받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내 주유소별 각 시군구 그 다음에 기간별 일자별 주유소의 가격을 전국 단위는 1개월, 시도는 6개월, 1년 단위까지 해서 데이터 2008년부터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어 있고요. 이제 간단한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정보고 저는 어떤 데이터를 내려받았냐면 어, 국제 유가 정보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 국제 원유 가격을 전체 기간 동안에 이게 아마 데이터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전체 기간 동안에 유가 정보를 조회를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해서 되어 있는 요 정보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첨부된 요 다운로드 하시면 여기 이제 날짜 파일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전 처리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전 처리 파일을 좀 해서 데이터를 날짜하고 빈 셀들이 있어서 빈 셀 처리하고 해서 완성된 데이터의 셋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보죠. 데이터 간단한 세 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고 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요. 가격은 이제 빈칸 없는 데이터 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거래소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거래소가 있는 거죠. 브레티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거래소를 쓰는 브레티뉴가 있고 그 다음에 두바이유 그 다음에 웨스턴 텍사스라고 해서 이 텍사스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경질류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래 거래소 3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말고 찾아보니까 뭐 5만도 있고 어, 시장이 한 3-4개 되더라고요. 더 있던데 그냥 여기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3가지만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당연히 이제 달러 데이터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서 오피넷에서 다운로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시보드의 현황으로 이용을 했고요. 그럼 이제 눈에 이제 익으시겠죠.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기간 동안의 주 단위예요. 기간 동안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손도 하나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 시장 3개가 있는데 3개의 시장에서의 최고가와 최저가 그 다음에 평균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시장 전체에 대한 전체 기간 동안에 이 값들이 얼마인지를 각각 비교를 해봤고요. 요 밑에 보시면 또 최고가 최저가가 있어요. 이건 이제 2가지인데 이건 구간으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차트에 보여지는 화면의 전체 데이터에 대한 최고 최저 값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기간이 변동을 하면 차트가 변동을 하면 전체의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도 이제 연동해서 똑같이 바뀌죠.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좀 크게 할 걸 그랬네. 요 밑에 있는 점수들은 뭐냐면 데이터 전체가 아니라 특정 데이터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7년 뭐 요 기간에는 가격이 어떻게 변동을 했을까라고 선택을 하면 요 기간에만 해당되는 최고 최저값이 보여지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색깔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자, 그래서 요 기간에 해당되는 가격의 최대 최소값, 요 데이터는 전체 기간에 해당되는 최대 최소값.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필터 다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그러면 요 대시보드를 만들 건데 첫 번째로 뭐냐면 요 결정되어 있는 지표 하나하나가 하나의 분석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트 만들어서 만들 거고요. 그럼 시트가 하나, 둘, 셋, 넷 모두 한 5개 정도의 시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태블로의 대시보드 기능을 좀 더 레이아웃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블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태블로 화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데이터 엑셀 하나의 시트니까 크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운로드 안에 다운로드 돼 있었고 이 파일은 같이 올려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시트 하나짜리 보시죠. 여기 날짜 데이터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 날짜로 잘 되어 있는지 이거 한번 잘 보시고요. 날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텍스트 요거는 이제 숫자 가격이니까 요 값들 확인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워크시트로 이동을 해서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 화면을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건 요 아래에 있는 요 KPI를 구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중에 브레티뉴 거래소 가격의 최고 최저 평균 가격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요 시트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링크 되어 있는 거 이제 가서 여기 시트로 이동해서 보시면 여기 있는 화면 3개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요 값들이 이렇게 보여지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 거래소별로 최고, 최저, 최평균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하시는데, 근데 이 값을 이렇게 넣으면 이 합계 하나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아니면 얘가 뭐 이렇게 최소, 최대 뭐 이렇게 쓰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맞아요. 거래소별로 가격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가격을 요 밑에다 놔야겠군요. 네, 가격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아 이게 합계가 돼 있어서 그렇구나. 가격을 최소값도 쓰고 최대값도 쓰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표시하려고 했어요. 최대값 요건 평균하면 되겠죠. 요건 평균. 그러면 최소, 최대, 평균 이렇게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제가 임의대로 이 데이터를 하나씩만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 화면으로 보여줄 게 아니라 이 화면을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화면을 볼 게 아니라 요 전체 화면이 그냥 하나의 화면으로 그냥 쭉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요 가격에서 실제 음, 최고 가격을 계산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데이터 값 중에 가장 큰 값, 맥스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임의대로 하나 뽑아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가격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번에는 최저 가격, 그 다음에 최저는 이제 민이겠죠. 민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가격이 데이터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민 함수 이렇게 이용해서 제일 작은 값을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평균도 이미 그냥 임의대로 계산했습니다. 평균 가격, 평균은 에버리지, 가격의 에버리지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값은 이제 필드 값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계 값을 하나씩 쓰면 이렇게 집계 값을 하나씩 넣으면 그 값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 값을 맞춰서 그렇게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넣었는데 야 이게 왜 계속 표로 표시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요걸 제가 바꿀게요. 이렇게 이제 표의 값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용을 해서 보려고 해요. 요 화면이 작으니까 조금만 크게 해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하고 글씨는 조금 있다가. 자, 그래서 요 값을 할 건데 요 하나를 다 쓸 게 아니라 이 값을 어떻게 쓸 거냐면 하나씩 쓸 거예요. 하나씩 사용을 해서 그 값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거래소 3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요 하나의 데이터만 써 보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글씨를 조금만 좀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워크시트의 전체적인 글씨 크기를 좀 올리고요. 네, 오늘은 요 서식을 좀 많이 만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렬도 가운데 이렇게 맞추도록 할게요. 가운데 맞춰도 좋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해서 볼 겁니다. 근데 전체 다를 쓸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각 거래소별로 하나씩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브레틴 뉴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브레틴 뉴에 관련된 데이터만 볼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아까 봤던 모양이랑 글씨는 좀 다르죠. 다시 이거 다시 되돌리면 되니까. 자, 여기 모양이랑 좀 다르죠. 자, 여기 있는 요 모양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래 최고 가격이 여기 필드 이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필드 이름으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제 텍스트에서 아이고 여기 있는 화면처럼 보여지도록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에서 여기다가 텍스터에다가 추가를 하는데 요 측정값 이름 있죠. 측정값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로 표시를 하게 되면 요 아래쪽에 요 측정값 이름이 들어가요. 네이밍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위에 필요 없는 건 이제 측정값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측정값 이름을 아예 그냥 유지하지 않고 빼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머리값 표시 없애기. 자, 그러면 깔끔하게 이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거래소 브레트뉴의 최저 평균 가격. 이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최저 평균 최고 순서를 바꿔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고가 뭐 앞에 나오는 게 낫겠죠. 최저가 뒤로 나오고요. 여기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시트 이름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제목을 처음에 하나를 정했어요. 그래서 시트 이름을 그대로 쓸 텐데 여기다가 이제 거래소가 브랜트뉴인 지역의 값을 처리를 해서 쓸 겁니다. 거래소 이름도 사실 지워도 돼요. 그래서 서식을 이용을 해서 시트를 크게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폰트를 이용을 하는데 한글 폰트 같은 경우에는 굵은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그냥 편한 걸로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눔 고데기 뭐 최고지 뭐. 그래서 나름대로 굵은 이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끈 없애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의 브랜트 뉴 이 값이 3개인 이렇게 값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간단한 아이고 값을 봤고요. 미리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보죠. 자, 이렇게 값을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복이 되는 거라 똑같이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자, 요거는 이제 복사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복제, 그쵸? 시트, 워크시트, 복제를 해서,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워크시트, 복제, 여기 있는 디플리케이션을 눌러서 또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편집에 가서 여기 있는 이름만 바꾸시면 되겠죠. 브레트니우 돼 있는 걸 두바이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두바이의 최대 최고 최저값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름만 두바이로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겁니다. 또 이렇게 복제를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필터 값만 웨스트 서부 텍사스 인질류로 바꾸시고, 이름값만 처리를 해보죠. 가로가 하나 빠졌네. 자, 이렇게 해서 각 세 부분의 이제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요 트렌드를, 가격 트렌드를 한번 비교를 해 보는데, 각각의 시장별로, 거래소별로 가격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세 지역의 시장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그쵸? 여기 좀 크게 차이 나는 지역도 있긴 한데, 제일 심하게 움직이는 데가 이 웨스턴, 이게 제일 심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새로운 워크시트를 하나 여시고요. 자, 데이터 중에 가격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터 시간을 먼저 놓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트가 다 이동했네.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의 변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봤더니 여기 위에 있는 날짜 값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연속적인 날짜 값을 처리를 해야 이렇게 월, 이렇게 집계된 값이 안 나오죠. 차원의 값으로. 그래서 뭐 연, 월, 분기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일별이니까 일별로 일단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게 일별인데, 요거는 이제 세 가지의 시장의 가격이 다 합쳐진 거죠. 그래서 뭐 평균 시장 가격을 보려면 이렇게 평균 값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거고, 뭐 일별 데이터니까 세 개가 합쳐진 거고, 그 다음에 거래소 요게 세 개가 합쳐졌다고 그랬죠. 이 세 개를 거래소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 색깔별로 나누어서 시장을 구분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굳이 요걸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색깔별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죠. 이게 너무 좀 복잡하면 주 정도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색깔은 임의대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의 이제 전체적인 이름은 가격 트렌드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할게요. 가격 트렌드를 이름으로 하고, 모양도 앞에서 봤듯이 이쁘게, 우리 아까 뭐 농협했나? 나눔 했죠, 나눔. 가격 트렌드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정확하게 얼마의 가격인지 모르니까, 찍으면 나오지만 얼마의 가격인지 모르니까 얘들한테 이름표를 하나씩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이블에 마크 레이블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서, 다시 여기 텍스트 레이블에 마크 레이블로 이렇게 가시면 이 점들에 대한 글자 값들을 모두 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너무 많죠.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레이블 마커의 전체가 있는데 아니면 뭐 선택된 것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최소 최대 데이터 값 중에 최대 값과 최소 값만 보여줄래?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시면 데이터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뭐 셀 단위나 테이블 단위 이렇게 고치시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세 개로 나눴으니까 세 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라인별로 가장 최고 최저의 값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전체 데이터에 대한 오늘 라인에 대한 값을 최대 최소 값을 이렇게 표시를 레이블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표시했던 여기 있는 값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값들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중간에 이 전체의 평균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점선으로 한번 선으로 한번 이렇게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요 평균 가격선을 만들어서 보도록 하죠. 그런데 저는 굵기가 너무 굵은데요. 좀 약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제 크기 있죠. 모든 내용은 요거 크기에서 이제 조절하시면 됩니다. 좀 얇게 하면 그림이 좀 명확하게 보이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평균선. 자, 평균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축에다가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줄여서 참조선 추가라고 하는 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인 화면의 왼쪽 편에 상단에 보시면 분석이라는 게 있죠. 분석이라는 곳에 가시면 위에 보시면 뭐 사분면선 이렇게 분면선 넣는 게 있어. 요약하는 테이블 요약. 이 중에서 이제 평균 라인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 전체 아니면 패널별로 나눌 거냐, 셀별로 계산할 거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패널 이렇게 넣으시면 지금 이제 하나라서 하나의 값의 평균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 취소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눌러서 제거하셔도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쪽 눌러서 3조선 추가 레퍼런스 라인을 넣는데 그 레퍼런스 라인이 평균 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평균 값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넣어 보세요. 이렇게 넣어 보시면 데이터의 값들을 레퍼런스 라인을 추가를 해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이걸 박스로 한번 그려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큰 하나의 박스가 마련되네요. 또 보니까 뭐 CI 선, 뭐 이렇게 95%선, 중앙 측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레퍼런스 라인들을 이렇게 참조선 뭐 이렇게 이쁘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다 제거하고 평균선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축에서 바로 추가를 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참조선 하나를 넣는데 넣을 건 평균 값을 선으로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평균을 하나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패널이라면 나중에 집으면 집는 데이터만큼 보이게 되고요. 라인으로 넣고 색깔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 점선으로 해서 약간 굵은 검정색을 할게요. 눈에 좀 잘 띄게 이렇게 처리를 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선을 하나 넣었는데 이 평균선의 값이 전체 지금 현재 74.9 달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평균선을 계산을 할 건데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평균된 값을 평균값으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쓸 건데 표를 하나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값으로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값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나 글자도 쓰고 값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얘가 평균인지 최대인지 최소인지 모르잖아. 자,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나는 평균 유가 평균 가격 이렇게 쓰신 다음에 뒤에다가 하살표를 눌러서 내가 지금 이 선의 값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에 필드 값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글자 뒤에 이렇게 값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레퍼런스 라인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글씨를 크게 해서 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주간으로 해서 그런데 이거 일간으로 바꾸게 되면 날짜를 일간으로 바꾸게 되면 특별한 이벤트들이 많이 생겼던 날들이 있어요. 특히 요긴날, 최소값이죠. 자, 이런 날들에 어떠한 데이터 값을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값을 나는 어떠한 마크 값으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데이터는 항상 표시를 하고 싶으면 이 데이터는 특별하니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지금 현재 마크를 자동으로 나타냈다 없앴다 하고 있는데 이 값을 나는 항상 표시해주는 값으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고 체크를 해주시면 이 점이 이렇게 항상 표시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난 이 점을 항상 표시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으면 마크 항상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이 값들은 항상 자기가 선택한 값들은 데이터에서 항상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이제 일별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 데이터를 볼 때 요 화면에서 요 1을 조정을 했는데 요 밑으로 화면으로 가시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있죠. 요걸 누르시면 여기 이제 주간 단위 더 축소하면 월간 단위 연 단위 분기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을 하시면 연도를 빠르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 데이터는 사라졌지만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한번 이렇게 잘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됐나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있는 트렌드도 이렇게 표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요것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구간별 데이터. 요거는 이제 요 필드를 만든 다음에 요 화면을 만든 다음에 한번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시보드를 하나를 만들 거고요. 요 대시보드 화면에서 대시보드 만들었어요. 대시보드 화면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좀 조율 있게 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크기를 자동으로 해서 자동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요 자동 말고요. 규격화되어 있는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로 할 거냐면 저는 A4 크기의 렌더세이크 옆으로 A4 크기로 되어 있는 요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데이터를 드래그를 하죠. 하나, 그 다음에 두 바이,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지표 값들이 잘 나란히 보일 수 있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전반적인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이쁘게 잘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을 구성을 했고,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을 이제 배경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기 위해서 레이아웃 설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시보드에도 레이아웃이 있었나요? 네, 대시보드에도 이렇게 레이아웃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 모양을 선택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요 항목 계층이라는 게 있죠. 요걸 클릭해서 보면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화면에 레이아웃에 이제 객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자, 요걸 화면을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화면에 가로가 지금 요렇게 전체 화면이고요.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는 게 요 안쪽에, 그 다음에 세로가 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래소, 그 다음에 트렌드, 각각 항목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레이어의 대시보드 화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요 레이아웃 모양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테두리는 지금 없는 걸로 이제 되어 있죠. 여기 지금 테두리가 하나 있는데 테두리 없는 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임의대로 한번 넣어봤어요. 테두리가 없는 걸로 해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뭐 테두리 말고 이제 배경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까맣게.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백도 이렇게 선택을 하면 화면의 크기가 작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아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없이 가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모양들을 좀 화면상에 A4니까 이제 뭐 출력을 하거나 뭐 어떻게 정리를 했을 때 화면상에 띄웠을 때 이쁘게 이제 보이게 한번 해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이걸 파트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색깔을 한번 여기 각 거래소별로 맞는 색깔들을 한번 지정해 주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크기를 조정을 했고요. 어, 브레, 브레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자동으로 설정이 됐는데, 뭐 글씨를 한번 파랗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글씨를 바꾸려면 요 서식에서 이제 글꼴로 이동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워크시트에 글씨 색깔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트에 글씨의 색깔을 파란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이제 제목도 있죠. 제목 값도 또 파랗게 이동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여기 처음에 가서 여기 가서 거래소에서 이 전체를 다 파랗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측정값 이름 다 파랗게 됐죠. 얘는 왜 안 바뀌나? 제목 서식 테두리 캡처. 여기 있네요. 제목 얘는 또 안 바뀌었네요.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바꾸시면 전체 느낌이 이제 파랗게 다 바뀌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바이는 노란색으로 한번 글씨를 적어 보도록 합시다. 두바이의 글씨 색깔은 노랗게, 제목 테두리도 노랗게. 이쁘게 잘 바뀌었네요. 여기도 이제 레이아웃을 좀 맞춰볼까요? 그 다음에 브레티뉴는 여기는 이제 빨갛게 웨스턴 텍사스는 빨갛게 한번 바꿔보죠. 붉은색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레이아웃 모양들을 여기 있는 얼마로 했지? 23 정도로 했네요. 간격을 한 23, 25 정도로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원하시는 만큼 이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25 정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백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여백의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았나봐요. 여기 있는 값이 가려지는 거 보니까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나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시보드에 이제 그 KPI처럼 측정값처럼 여기 화면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데이터가 이렇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오케이 처리를 했고요. 더블 클릭, 색깔 뭐 바꿀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두 번째 값에서 요 필터를 하나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요 배경도 있네요. 배경도 한번 넣어 볼까요? 배경 색깔도 레이아웃이고요. 전체 그림이니까 전체의 배경색을 한번 넣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전체 테두리에 배경색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모양이 이쁘진 않네요. 이게 디자인 감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채색의 농도를 맞추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 있는 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면에 약간씩 요 테두리 같은 것들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요런 테두리 모양들이 나와 있는데 요 테두리는 어디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 요 서식에서 오늘은 서식을 주로 보는데 이 시트의 서식에서 보시면 셀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행 있거든요. 행의 패널 색깔을 선이 없음. 행 구분선인가봐요. 행 구분선 없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 구분선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테두리가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테두리가 이제 없는 게 약간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실제 이제 워크시트에서의 요 화면을 구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테두리 모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열 패널의 테두리를 없애거나 행 테두리의 패널을 없애주시면 그러면 없애는 게 아니라 원하는 색깔 모양 크기로 바꾸셔도 똑같겠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얘네들도 다 색이 들어가겠죠. 열 패널에 시트의 컬러, 워크 시트 컬러 넣어볼까요? 까만색. 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까만색이 그죠? 색깔 없으면 아니야. 흰색. 얘는 뭐 선택이 돼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값을 정리를 해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도 넣어봤는데 색깔이 그렇게 이쁘질 않군요. 여기도 마찬가지 레이아웃을 조금 조정을 하면 여백 값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축에 있는 선들을 또 없앨 수가 있어요. 서식에서 테두리 행선 패널 뭐 이런 색을 다 없애버리시면
아, 이건 차트니까 이거는 선이 아닌가? 저도 요거는 잘, 아, 눈금선 여기 있다. 눈금선. 그쵸. 눈금선.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추세선 있어야 될 텐데. 다 없애버렸네요. 너무 다 없애버렸나? 다 없애버리니까 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의 이제 스타일들을 몇 가지 조정을 해 봤어요.